이것도 여러분들 정리가 조금씩 필요한 부분인데요. 자, 정수 K라고 했고요. 여기도 당연히 밑줄이 딱 커서 여차하면 무식하게 가야 될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fx의 식을 잔뜩 줬는데 그래프를 줬으니까요. 제가 그래프를 그냥 그대로 갖고 갈게요.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인데 여긴 B였어요. B고 하는 것들 되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는 여기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넘어가서 3이 나왔고요. 3에서도 여기 포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1 있는 곳에 뻥 뚫어져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내려갔고요. 여기는 4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쭉 이어서 넘어가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gx를 뭐라 그랬냐면 절대값 f에 x-k라고 하고 절대값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사실 절대값을 시켜서 k만큼을 이동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이동한 다음에 절대값 시키나 절대값 시켜서 올리는 거나 똑같은 거니까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 방향으로 k만큼 이동을 시키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똑같은 식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려야 되는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였냐면 자, 얘가 여기 마이너스 1에서 끊어서 올라와서 뻥 뚫어졌다가 근데 여기도 꺾어서 올라올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요놈은 요렇게 이어져 가지고 1이 됐다가 넘어서 3이 됐다가요. 여기 올라가서 여기가 됐다가 4가 됐다가 끊어져 올라가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K만큼을 이동을 왔다 갔다 시켜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 큰 문제 없으시죠? 자, 그러면 K가 마이너스 3일 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마이너스 3만큼을 이동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라는 얘기는 얘를 3만큼을 거꾸로 이동하라는 얘기니까 이제 여기가 0이 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프를 이동을 시키면. 축은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식의 축이 됐겠죠. 똑같이 그려졌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말입니다. 그럼 여기가 0이 되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게. 자, K가 마이너스 3일 때 자, 리미트 x가 한없이 0에 좌극한일 때 gx 값은 이랬어요. 이거잖아요. 좌극한 값은 0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래, 이것의 좌극한 값은 g의 0이다. g의 0은 여기다 집어넣는데 여기가 아까 까만색이었으니까 까만색이 없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다가 됐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 없잖아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기억은 큰 문제 없을 겁니다. 기억은 큰 문제가 없는데, 자, 니은번 볼게요. 자, fx 더하기 gx가 x는 0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라 그랬어요. 어떤 것이 정리가 돼야 될까요? 두 함수가 더해져 있을 때 연속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니은번에 보면, 디귿번에 보면 fx 곱하기 gx가 연속이 아닌데요. x는 0에서 미분 가능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미분 가능은 일단 뭐고 봐야 돼요? 일단 연속이어야 된다가 이건 독해입니다. 완전히 독해예요. 이거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워두셔야 돼요. 미분 가능은 일단 연속이어야 된다. 그러면 얘가 묻고자 하는 의도가 뭘까요? 두 그래프를 더하기 빼기가 됐을 때의 연속 문제, 곱해져 있을 때의 연속 문제. 요거 일단 여기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가 연속과 연속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걸 판단하셔야 되냐면 얘가 0에서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것도 그러면 자,
더하기나 곱하기의 연속 문제를 판단할 때는 일단 뭐부터 판단하셔야 되냐면, 자, 요놈과 요놈이 각각 연속이냐 불연속이냐부터 판단하셔야 됩니다. fx는 x는 0에서 연속인가요? 불연속이죠. 이거 불연속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가 불연속인데 얘가 연속이면은요, 무조건 얘는 불연속됩니다. 불연속과 연속을 더해서요, 연속이 나올 수가 없죠. 이해되셨어요? 맞잖아요. 얘가 불연속인데 얘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같이 연속이 되면서 이 값에 좌극한, 우극한, 꽝꽝 값이 같아져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를 천천히 하셔야 돼요. fx는 일단 0에서 불연속입니다. 왼쪽은 1로 가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1로 가요. 꽝도 마이너스 1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gx가 0에서 연속이 되는 애들은 고민할 것도 없어요. 여기 다 연속이죠. 맞죠? 그럼 불연속이 될 수 있는 애는 유일하게 얘가 0으로 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천천히. 이 개념 정리가 확대해야 돼요. 어쩌면 이거 하나 갖고 1시간 내내 해도 좋습니다만. 하나가 불연속인데 나머지 하나가 연속이면은요, 무조건 불연속이 나온다. 동의되세요? 더했을 때? 왜냐면 이것의 좌우가 다른데 이것의 좌우는 똑같잖아요. 연속이기 때문에. 그러면 좌나 우가 같을 수가 없어요. 얘는 좌우 꽝 그 점 집어넣은 것이 다 똑같은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좌든 우가 다르든 아니면 좌우가 같다도 꽝이 다르든 얘는 무조건 불연속이면 다르단 말이죠. 세 개가. 그렇죠? 하나라도 삐졌다는 얘기인데 얘는 세 개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더해서 연속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자, 정리가 이게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연속 불연속을 판단할 때는요, 얘랑이 연속이냐 불연속이냐를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더하기 위해서는 얘가 불연속인데 얘가 연속이면 무조건 불연속이다. 그럼 여기가 절대값을 하니까 여기 다 연속이잖아요. 여기 다 연속이잖아요. 그럼 어디만 체크해야 되면 얘가 3만큼 이동했을 때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왼쪽으로 했을 때 1인데 왼쪽으로 했을 때 0이니까 더하면 1입니다. 그쵸? 자, 오른쪽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1인데 오른쪽으로 했을 때 1이니까 더하면 0입니다. 같지가 않죠. 꽝꽝까지 갈 필요도 없이 얘는 불연속이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어떤 것부터 체크를 해봤어야 되냐면 얘가 불연속인데 얘가 연속이면 무조건 불연속이다를 알았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연속인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얘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3만큼 와서 얘가 0이 됐을 경우에 자, 그러면 불연속과 불연속이 붙었잖아요. 불연속과 불연속이 붙으면 좌좌 우우 꽝꽝을 때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좌좌 우우 꽝꽝을 때려 보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탈락입니다. K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거밖에는 안 되는데 마이너스 3일 때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얘는. 요거 제가 이제 수업을 끝나고 났을 때 여러분 요거 되게 구분 잘 해두셔야 됩니다. 얘가 연속이고 얘가 연속이면 당연히 연속입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다 연속입니다. 근데 하나가 불연속인데 하나가 연속인 경우에는
더했을 경우에 무조건 더하기 빼기는 다 불연속입니다. 그럼 불연속과 불연속이 더하기 빼기가 됐을 때는 좌좌 우 꽝꽝을 때려봐야 돼요. 요거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요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니은번은 그래서 탈락이에요. 자, 디귿번 갑니다. 자, 이제 곱하기의 미분 가능인데, 일단 연속부터 할게요. 얘랑 얘랑을 곱해서 x는 0에서 연속이 되려요. 자, 그럼 얘가 잘 보세요. 얘가 연속이고 당연히 얘가 연속이면 당연히 연속입니다. 그렇죠? 근데 fx가 여기서 불연속이잖아요. fx가 불연속이지 않습니까? 얘가 불연속이에요. 불연속인데 얘가 만약에 그럼 여기서 갈라져야 돼요. 얘가 만약에 연속인 경우가 됐다면 불연속과 연속이 곱해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연속인 요 불연속이 되는 값에서 0 나와야 돼요. 불연속과 연속을 곱해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연속이 되는 곳에서 0이 돼야 된다. 여기 불연속이죠? 불연속이죠? 그렇다면 얘가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요, 얘가 0이어야 됩니다. 근데 0이 되는 애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다 하고 얘하고 얘가 0인 거죠. 그럼 정수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0이어야 돼. 자, 사실 알고 보면 이제 그래프에서 이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얘가 0에서 불연속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연속 불연속부터 판단해야 돼요. 얘가 불연속인 상태에서 뭔가가 곱해져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곱하는 값이 0에서 연속이어야 돼. 0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연속인 상태라면 여기가 0, 여기가 0, 여기가 0, 여기가 0, 여기가 0이니까 x축으로 얘가 뭐예요? 1만큼 가고, 마이너스 1만큼 가고, 마이너스 2만큼 가고, 마이너스 3만큼 가고, 마이너스 4만큼 가면 되는 거죠. 그럼 연속이 되잖아요. 맞죠? 마이너스 3 빼야 된다. 마이너스 3은 연속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럼 얘가 이동을 했을 때, 얘가 불연속인데 얘가 불연속이 되는 경우에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좌좌 우 꽝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불연속이 되는 점이 이거밖에 없죠.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얘가 좌했더니 0이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우 했더니 얘랑 얘랑을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긴 불연속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은 빠져야 되네. 그렇죠? 자, 제가 지금까지 한 거는 곱해서 연속이 돼야 될 때라고 하는 얘기예요. 요거는요, 4점짜리 중에서 고난이도로 등급 가르고 싶을 때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예요. 애들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근데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아서,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기가 일단 여기만 고민하면 되는데, 얘가 뭐까지 물어봤냐면, 미분 가능까지 물어봤어요. 미분 가능은 그러면 왼쪽의 미분 개수랑 오른쪽의 미분 개수가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네. 오른쪽의 미분 개수는 1이고요. 왼쪽의 미분 개수도 1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곱해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이것의 왼쪽의 미분 개수, 오른쪽의 미분 개수를 각각 곱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오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 미분 대 미분으로 붙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는요. 1이잖아요. 그럼 곱했을 때 다르니까 요거는 탈락. 그 다음에요. 1일 때 계산해 볼게요. 1일 때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는 0이잖아요. 그럼 곱하면 여기도 틀렸네요. 탈락.
그럼 마이너스 1도 탈락? 어이? 2일 때는요? 왼쪽도 0이고 오른쪽도 0이니까 2는 해당. 답이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1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탈락. 그럼 마이너스 2밖에 안 나와? 이상한데 뭔가 잘못 때렸나? 에이? 잠시만요. 오른쪽의 미분이 1이고요. 왼쪽의 미분도 에이, 잠시만요. 아유, 곱해야 되겠나? 에이. 하하, 이거 참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을 미분계수를 따질 때요. 이렇게 따졌어야 되네. 이 값을 따졌어야 되네요. 이것의 좌좌 우를 따졌어요. 미분 가능성. 쏘리. 이걸 계산했어야 돼요. 얘랑 곱한 것을 갖다가 미분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것의 좌좌 우를 따졌어야 되네요. 아우, 죄송합니다. 요것 따로 해서 이건 더하기 할 때는 쓰는 거고, 곱하기는 이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할게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4. 이렇게 돼 있었죠, 아까. 여기서요. f'(x) 값은 좌좌 우로하는 둘 다 1이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gx는요, 다 0이죠. 그쵸? 어떤 것들이 다 오면 다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은 다 0이니까 해당 사항 없고요. fx는 2하고 마이너스 1인데, g'x 값이 같아지려면 g'x가 0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g'x 여기서 볼게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는 1이죠. 이렇게 되네요. 그럼 곱해서 같은 값이 나오네요. 여기는 이거고 여기는 이거잖아요. 자, 그럼 요거는 되니까 요거는 해당 1일 때 해당 사항이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0이니까 요 놈은 탈락. 자, 2일 때는요.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니까 이건 해당 사항이 되네요. 그 다음에 4일 때는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1이니까 이것도 되네요. 이렇게 따져줘야 돼요. 이쪽은 왜 안 하죠? 아까 여기가 G 프라임이 이거는 그 뭐죠? 둘 다 일일이 똑같으니까 이게 연속이면 다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고민을 안 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얘가 일단 연속이다라고 따져줘요. 그 다음에 이것의 미분 가능을 따질 땐 요 놈을 미분한 요것의 좌극한, 우극한을 따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이 연속이 되면 미분이 가능하다. 요 놈이 연속이면. 다시요.
f 프라임 x가 연속이면은요, fx는요, 미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fx가 미분 가능하다는 말과 f 프라임 x가 연속이라는 말은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의 프라임이, 얘가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것의 프라임 값이 연속이면 되는 거예요. 어렵죠? 요거 천천히 요거 한번 천천히 따져보셔야 돼요. 대신에 근데 요거 하나를 이해하시면 어지간한 연속과 미분 가능 문제는 거의 다 해결이 될 겁니다. 이동까지 해가면서 문제를 처리한 거라 이거 풀어보시고 쌍둥이 문제를 같이 한번 꼭 해서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20번 문제인가요? 20번 문제가 됐나요? 자, 문제부터 읽으면서 독해를 할게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 여러분들 저처럼 따라 하시면 좋은데요. 저는 fx를 갖다가 어떻게 쓸 거냐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 저는 이렇게 써놓습니다. 일단, 그래 놓고 얘를 둘, 셋, 이런 식으로 개형을 잡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요,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의 x다. 이건 당연하게 뭐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기함수, 원점 대칭함수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면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나올 거고요. 맞죠? 식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fx는 x세제곱 빼기 뭐 플러스든 뭐 ax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기함수라고 하면 짝수차를 사그리 없애버리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만족시키는데요, 좌표 평면상의 t, 0, 0,2t. 그러면 얘는 무슨 얘기냐면 t, 0이 여기 있고요. 0,2t라는 애가 있는데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t 해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사각형 마름모 모양을 이렇게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t 값에 따라서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겠죠. 그죠? 그러면 요 t 값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얘는 그림이 이게 이렇게 찍 축소 확대 이렇게 되는 그림이 될 거란 말입니다. 자, 이때 이 곡선 얘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그럼 t 값에 따라서 만나는 개수는 틀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t가 만약에 이렇게 안에 있다면 이건 두 군데가 만나게 되겠죠. 두 군데서 만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점점 커져서 두 군데를 넘어가요. 두 군데를 넘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두 군데를 만날 거고요. 그럼 네 군데를 만나게 되네요. 그죠? 그럼 얘가 여기를 지나갈 때 개수가 바뀌겠죠? t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접할 때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그림이 좀. 얘가 접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이걸 딱 넘어가는 순간에 두 군데로 다시 바뀌죠. 그러면 요 점을 지나갈 때 하고
접할 때가 문제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때가 달라지겠죠? t 값에 따라서 개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자, 좀 정리해 볼게요.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네요. 요걸 추정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이게 언제일 때냐라는 건데, 요 이전에는 두 개씩 만나다가, 얘가 이쪽 밑에 있을 때는 두 개씩 만나다가요. 두 개씩 만나다가, 얘가 이 점을 딱 지나가면서 4점으로 바뀌죠. 그러면 t의 값이 불연속이 되는 건 t가 여기에 있을 때가 첫 번째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점을 넘어가면 어떻게 생겨먹냐면 이렇게 생겨먹겠죠? 이렇게 생겨먹으면 하나, 둘, 셋, 6개가 되네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걸 넘어가면서 6개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일 때가 첫 번째 포인트고요. 6개로 쭉 가다가 접할 때가 딱 되면 다시 4개로 바뀌죠. 접하는 순간에 4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4개가 됐다가 바로 넘어가는 순간에 2개로 바뀌죠. 자, 그러면 이 t 값에 따라서 불연속이 될 때는 언제하고 언제냐면 요 점을 지나갈 때랑 접할 때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t는 알파와 t는 8에서 불연속이다. t는 알파랑 t는 8에서 불연속이다. 그러면 하나는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알파 값이 0부터 8 사이라 그랬으니까 알파가 0부터 8 사이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놈이 여기 접할 때고요. 여기 만날 때고요. 요 놈이 뭐 할 때냐면 접할 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어떤 애가 있었는데 접할 때가 뭐냐면 t가 8일 때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16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가 2가 되니까 여기는 y는 2x 플러스 16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거란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푸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연립해서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자, 오로와 나싱으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연립해서 푸는 방법이 편하셔서 나 머릿속에 딱 익히신 분들은 그렇게 익혀두셔도 좋고요. 아니면 요 점을 아는 척 합니다. P 세제곱 플러스 AP 라고 잡습니다. T는 안 되죠. T는 이미 썼으니까. T 헷갈려 죽을 것 같으니까 T는 안 되죠. 자, 여기서 단 한 줄 미분을 하면 Y는 3P 제곱 플러스 A가 될 거고요. X 마이너스 P 플러스 P 세제곱 플러스 AP가 요것의 접선의 방정식일 거란 말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Y는 3P 제곱 플러스 A의 X 빼기 2P의 세제곱이 되겠죠. 근데 얘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놈은 2란 얘기고요. 이놈은 16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P는 마이너스 2란 얘기가 나오네요.
t가 마이너스 2니까 12. 그럼 a는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0이었다는 얘기가 되네요. 보세요. 접선이라고 하는 문제를 풀 때는요, 100%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오로와 나싱이에요. 이 점을 아느냐. 그래서 이 점 갖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근데 얘를 8이라고 줬으니까 이 식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 식이 나와버렸으니까, 그럼, 접선의 방정식이 이거네? 그러면 미지수가 뭐가 있든지 그냥 우리는 우직하게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나머지 다 뭐라 그랬어요? 악마의 목소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다 무시하셔야 돼요. 그래 놓고 다 정리해 놓고 나서 박수까지 치고 나서 이놈과 이놈이 같다.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얘는 됐고요. 그러면 두 번째 얘기가 어디냐면 요 점을 지나갈 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점을 지나갈 때라고 하는 것은 t가 여기일 때인데 t가 여기가 얼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요 점이 t가 여기일 때니까 이것이 0 될 때 따져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러면 x 곱하기 x제곱 빼기 10은 0이니까 x는 0이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알파가 뭐일 때입니다? 알파가 루트 10일 때가 되겠죠. 자, 알파 제곱은 10일 거고요. f의 4요? f의 4는 64 빼기 40이니까 24.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240 맞네요. 이 문제는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여기에서요. 오르락 내려갈 때 이 t 값이 여기 와 있다면 짱짱짱짱 그래서 몇 군데서 만나니 저 더 갔을 때 그럼 어디서 얘가 튀느냐는 거예요. 불연속이 되는 점은 어디냐니까. 사실 알고 보면 이 t를 왔다 갔다 가면서 이거 딱딱딱 맞으면 여기서 튀고 접할 때 튀고 요거는 이제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은 쉬웠어요. 접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접선의 방정식 갔어야 돼요. 오로 하나씩. 그 다음에 요 점을 지나간다 하는 것은 쉽잖아요. 식이 다 나와버린 상태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있니, 지금? 43분? 시간이 조금 애매모호한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된 게 21번이 문제가 되나요? 그치, 21번 풀어주면 거의 풀어준 거죠? 요거는 제가 접근만 한번 싹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계속 어떤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여러분들 이게 풀이한 거 보니까요, 아주 마음에 안 들어요. 아주 마음에 안 듭니다. 자, 21번 문제를 천천히 해석을 하면서 읽을게요. 여러분, 문제를 볼 때는요, 내가 푼 문제가 수능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단어가 나온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능은 독해가 돼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인지 독해돼야 돼요. 보세요. 공차가 자연수 인 t. 아까 제가 자연수 뭐라 그랬죠? 여차하면 무식하게 때려 넣어야 된다라고 했죠. 자연수는 무식하게 때려 넣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항이 정수. 아니, 공차가 자연수인데 모든 항이 정수면 첫째 항도 정수여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인 등차 수열 AN. 여러분 머릿속에 제가 등차 나오면 뭐 생각하라 했어요? 등차 수열의 AN은 직선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죠. 직선. 등차 수열의 AN은요, 다 직선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SN은요, 제가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머릿속에 이게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D의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는데, 자, A에는 0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결국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1, 2, 3, 4, 5, 6, 7, 8, 9 집어넣을 때 0 나오는 놈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X축을 지나가면 없고, 그 다음에 A의 이 M이 마이너스 AM 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랑 얘랑의 값이 같대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공차가 자연수란 얘기는 기울기가 플러스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울기가 플러스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공차가 자연수 D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 머릿속에 이 그래프가 떠오르고 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얘가 나왔단 얘기는 2배 되는 값이 적은 값에 마이너스 한 거랑 값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줄 수밖에 없냐면, 여기가 M항이 있을 때 여기에 Y값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길이랑 똑같은 길이의 EM의 요점이 찍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길이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얘를 그래프로 이해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 길이랑이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AM이 여기인데 이것의 마이너스 값이 이것의 EM의 A의 EM과 같아야 되니까 이게 떠올라야 돼요. 이게.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 머리가 아프죠. 여기랑 이 사이에 요것은 0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1, 2, 3, 4, 5, 6, 7, 8, 이 항수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즉, 항이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갈라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이거 헷갈려. 뒤지겠다. 그죠? 여러분, 헷갈릴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이 M도 자연수죠. 이 항수가 자연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헷갈리면은 1, 2, 3, 4를 넣어보세요. 근데 은근히 이거 문제 풀 때 자꾸 수학으로 접근하려고 그래요. 이게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자꾸 미지수 M 때려놓고 K 때려놓고 D 때려놓고 이러니까 힘들어 죽겠단 말입니다. 이럴 때 돌파하는 방법이 뭐냐면 숫자를 넣어보세요. 언제까지? 내가 이해될 때까지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문제 자, 그럼 모르겠으면 M이 1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M이 1이라면 여기가 1항이고 여기가 2항입니다. 그럼 사이에 당연히 0 되는 놈은 있을 수가 없겠죠. 맞잖아요. 왜냐하면 얘랑의 가운데는 2분의 3인데 그러면 여긴 당연히 0이 아니잖아요. n 값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m이 1일 때 해당이 되네요? 맞죠? m이 1일 때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그럼 m이 2일 때는 어떻게 생겨먹나 볼게요. 여기가 2인데 여기가 4입니다.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럼 가운데 3이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건 안 되잖아요. 이건 탈락.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m이 3이면요. 3부터 6까지요. 위아래 똑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는 2분의 9니까 되네요. 3, 4, 5, 6 이렇게 생겨먹은 거잖아요. 야, 그래서 m은 홀수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m이 짝수면요. 가운데 0 되는 놈이 생겨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m은 홀수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m은 홀수여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1개, 여기에 2개, 그 다음에 여기가 5라면
4는 안 되니까요. 여기가 5라면 여기는 10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5, 6, 7, 8, 9, 10 이렇게 되니까 여기 3개. 이렇게 생겨먹는 거죠, 이게. 그럼 결국 여기 1개 나오거나 2개 나오거나 3개 나오거나 그 다음은 4개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여기까지 해석해 놓으면 이 문제는 귀여운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의 절대값과 이것의 절대값은 당연히 같은 값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부호 바뀔 거 아니에요. 이쪽 건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려본 바에 의하면 이거 값과 이거 값은 같을 수밖에 없고요. 이거랑 이거는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로. 맞죠? 근데 절대값이 128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얘가 64란 얘기잖아요. 반쪽은. 그렇죠? 그럼 얘가 64거나 아니면 요거 2개가 64거나 아니면 요거 3개가 64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제가 이건 여기까지 접근해 드릴게요. 이건 여기까지 접근해 드릴 테니까 여기에 이후로 어떻게 풀지는 이제 여러분들 짱구예요. 제가 설명을 해 드려봤자 여러분들 짱구 생각하는 데 도움은 안 되니까요. 여기까지를 일단 접근을 하시고요. 접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계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세요. 그쵸? 요거는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문제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보세요. 내가 아예 이거는 나는 죽어도 다시는 풀 자신 없다.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영상을 다시 봤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버리시고요. 근데 할만하다 싶으면 영상 다시 보시고 쭉 이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쌍둥이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보세요. 쌍둥이 문제를 한번 더 풀어서 거기까지가 완성이 되면 요거는 풀 수 있는 놈 요렇게 이제 승진해서 올라오시는 겁니다. 이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